안녕하세요. 저는 다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임단규라고 합니다. 예, 네. 주말에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일단은 지금 2학년 1학기가 참 피가 말리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얼마 전까지 직보를 하다가 다음 주에 이제 휘문고 하나만 남겨둔 상태인데요. 2학년 1학기라는 시기는 학생들에게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 힘든 이유가요. 일단 저희 반을 다 포함해서 이러한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요. 1학년까지 이제 내신 성적이 좋았는데 이제 2학년 1학기에서 이제 내신에서 승부를 봐야 될 때 2학년 1학기에서 참 감사하게도 성적이 잘 나온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제가 정말 통화를 하면서도 너 정말 리스펙을 했고요. 대단하다, 고생했다. 저도 그 마음속 한켠에서 정말 기뻤고 그다음에 이런 학생들도 있어요. 이제 1학년까지 정말 내신 성적이 좋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2학년 1학기에도 욕심을 내야 되는데 이게 이제 2학년 1학기로 넘어가게 되면 문이과가 갈리면서 이제 학생 수 1등급 커트라인이 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2학년 1학기에 성적이 좀 미끄러지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그 친구들은 이제 직보날 와서 선생님 잘 못 본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마음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수학이랑 강사란 직업이 그냥 학생들 그냥 강의해주고 그다음 뭐 내신 대비해주고 이런 걸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학생들의 인생과 직결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어, 좀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저도 대하고 그런 상황을 겪으면 저도 참 마음이 한편으로 많이 무거운 것 같아요. 그것도 이런 학생들도 있죠. 1학년까지 내신, 그러니까 전반적인 내신 자체가 그닥 좋지 않아서 이미 기존에 정시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던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들 2학년 1학기가 참 지지부진하고 길었을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무슨 사건이 있어도 이제 새로운 시기가 온 거죠. 2학년 2학기로 넘어가게 되면 아이들의 선택 폭이 조금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수시랄지 정시랄지 2학년 1학기는 불투명하죠. 그러나 이제 2학년 1학기가 지나게 되면 이제 확실해집니다. 노선이 정해지면 아이들이 또 다른 계기를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그게 이제 2학년 2학기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바뀐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수학 공부를 해 나가야 될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이제 다시 또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저희 반에는 이런 친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신규생이 들어왔을 때 4등급을 받다가 이제 3으로 올라가거나 2로 올라가거나 그런 친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3등급으로 시작을 해서 2등급으로 올라간 친구들, 그 다음에 1등급을 받아낸 친구들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이 돼요. 뭐 어떤 저를 만나서 계기를 잘 마련을 해서 성적이 올라간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그 다음이 문제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다음부터 유지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저를 만나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성적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는 그 힘을 그대로 쭉 유지를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유지를 해내는 친구들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비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최대한 이쪽으로 유지시키려고 아이들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계기로 해서 2학기가 시작됐을 때 아이들이 저를 만나면 지금 수학2가 가장 중요한 과목이거든요. 수능과 직결되는 과목이고 수학2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2학기로 올라갔을 때 아이들이 저와 만나서 새로운 계기를 가지고 수학2 성적 자체를 끌어올린다면 아마도 내년도에 수능장에서 승부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가지는 수업의 강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학 투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수능이 주요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내신을 그대로 끌고 가야 되는 학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학 자체에서는 내신이 곧 이 동네에서는 수능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지금 수능에서 아이들 내신 대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들이 조금 있어요. 내신이 어디에서 출제가 되냐면 일단 첫 번째 지금 재료가 되는 그 기출 문제들이 있습니다. 교육청 기출, 평가원 기출, 수능 기출, 경찰 사관 기출 거기에 더불어서 EBS 계열의 문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출 문제들을 미리 공부를 해둬야 되고요. 실제 이 대치동에서 내신 기출이 나오는 모든 소스는 전부 다 이 위에 있는 교평 수사경 기출의 EBS 기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출 문제들에 대한 학습이 가장 첫 번째 포인트예요. 이거를 정말 잘 해둬야 우리가 장차 수능을 볼 수 있는 베이스가 마련이 되는데, 사실 기출 문제들을 그냥 주구장창 풀면 시중에도 이런 교재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마더텅이라든지 자이스토리라든지 그냥 기출 문제들을 모아놓은 그 수록집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그냥 쭉 풀면 되느냐? 아니죠. 사실 그 기출들이 묶이고 풀리는 원리들이 존재하는데 그 원리들을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학습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냐면 일단 잘 분류 처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수학2 문제가 풀리는 실전적인 개념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소위 말하는 뭐 스킬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스킬이라는 용어 자체를 좋아하진 않고요. 조금 더 원리를 깊게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식으로 개념이 실전적으로 쓰일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문제들이 이렇게 출제될 수 있다. 출제 요소라 불리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잘 분류를 해서 아이들이 학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교재를 제작을 할 때 출제가 되는 요소들을 전부 다 정리를 해주고요. 거기에 맞춰서 아이들에게 기출 문제들 잘 분류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구장창 푼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잘 분류된 가공된 처리하에서 이런 문제들이 사실 이 하나의 개념화에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들이구나. 이런 것도 자꾸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효과적으로 기출 문제들을 학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 포인트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이제 수능을 보면 굉장히 두려워하는 포인트가 내가 모르는 거에서 나오면 어떡할까? 이런 거죠. 그러나 이제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수능에서 지금 30개년 이상 이렇게 기출이 쌓이다 보니까 뭘 낼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틀만 틀어서 문제를 내거나 기존에 있었던 문제의 재탕 형태들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새로운 출제 요소가 나올 거나 신유형이 나온다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의 기출문제에서 그 문제가 풀리는 패턴에 대한 학습이 되면 수능도 잘 풀릴 수밖에 없어요. 대신 필요한 게 피나는 연습이 내년도에 필요하긴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신 기출 문제를 다루는 것은 사실 이 교육청 기출 문제들에 대한 변형 문제를 공부를 하는 거고, 그래서 기출을 잘 정리하고 기출로 구성된 테스트로 계속 아이들이 연습을 한다면 올해 말에 목표를 하나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2학기로 넘어갔을 때 커리큘럼을 어떻게 짜냐면 이 세 번째, 올해 아이들 꼭 수능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수능 보게예요. 그러니까 여기 다원에서도 열리고 다른 기타 학원에서도 아침에 수능 시작을 하면 2시부터 보통 국어나 수학이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PDF를 올라와서 이제 2시부터 수능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2학년 학생들이 모여서 수능을 보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보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반 아이들 보통 1개 틀리거나 2개 틀려요. 그러니까 이미 올해 말에 공통 과목 수학 1, 2, 그러니까 사실 선택 과목은 사실 별개의 얘기고요. 그리고 선택 과목을 아예 안 풀고 22문제만 집중을 해서 시험을 볼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타임어택 관리는 내년에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올해 말에는 수능 수학 1, 2는 만점을 가까운 것을 목표로 해서 공부하는 거 실질적으로 가능합니다. 대신 아이들이 조금 노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로 구성된 커리큘럼으로 세 번째를 목표로 해서 달려나갈 거고요. 이 와중에 내신은 자연스럽게 처리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세 번째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아이들을 만나서 한 명씩 이제 코칭을 할 건데 저희 반 아이들에게 반드시 시킬 게 이겁니다. 사실 현장에서 수학2 문제를 풀 때는 수학2 문제가 수학 1보다 조금 어려운 지점이 굉장히 문제가 달라 보이게끔 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관건이 객관식 마지막 문제 예전 기출이면 21번이고요. 요즘 기출이면 22번이에요. 그 다음에 단답형 마지막 문제 30번 문제죠. 이런 문제들의 수학2 문제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서
내신 기출이 주르륵 나와요. 제가 이따가 부교재 변형 예시로 쭉 보여드릴 건데 얘네들은 사실 강사가 풀어줄 때 저는 수업 시간에 얘네들 3-4줄, 4줄, 5줄 안쪽에 전부 다 풀어주거든요. 근데 사실 그 혼자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걸 배웠다면 아이들이 적용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수학 상하 거기에서 나왔던 지금까지 모의고사 문제에서 21번, 30번 문제를 이렇게 30분 동안 고민할 시간 그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풀었던 학생들도 있고요. 수학 원도 마찬가지거든요. 수학 원도 그냥 가만히 보다가 그냥 풀릴 수 있는 문제들. 그러나 이제 수학 2 문제부터는 실제로 잘 안 풀립니다. 21번, 30번 문제가. 그러면 아이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 여름방학 시기에 내가 정시로 돌아서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다면 딱 앉아서 한 문제 가지고 30분 이상 고민해보는 경험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 아이들에게 주문을 해오고 있거든요. 요걸 해야 30분 문제를 뚫어낼 수 있고 여기에서 이제 내신 기출이 변형돼서 나오니까 내신 대비도 할 수 있다. 여름방학이 최적기고 학기 중에서 사실 불가능하죠. 겨울방학에도 그런 시기가 있었겠지만 겨울방학보다 훨씬 여름방학이 좋은 기회인 게 아이들이 생각보다 겨울방학에는 내신 준비 때문에 잡다하게 하는 게 많았지만 2학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선을 정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3가지를 목표로 해서 학생들이 달려나가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내신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저는 이제 화목 정규에서 6시부터 10시까지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는데 일단 구조는 이렇습니다. 여름방학에 한순환이 돕니다. 수학2 전범위에서 개념을 정리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전적인 개념 학습을 하고 거기서 어떤 출제 요소가 파생될 수 있고 그 출제 요소에 해당되는 문항들이 이렇게 있으니 얘네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조금 더 분류학습이 가능할 것이다. 자, 그리고 거기서 풀어낼 문제들은 교평, 수사경, 기출과 EBS 계열의 기출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월 2학기 개강을 하게 되면 5번 동안 내신 기출이 어떻게 변형돼서 나오고 이런 것들을 다시 또 연습을 할 거고 거기에 슬쩍 타임어택 훈련을 하기 시작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로 들어왔을 때 9월부터는 제가 사실 학교별 대비 기출들을 쭉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학교별 대비 과정을 들어가게 되면 아이들에게 학교별 경향이나 이런 것들을 맞춰서 20회가량의 모의 테스트지를 제작을 해줍니다. 조금 고통스럽긴 한데 학교별로 제작을 해주는 이유는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아주 쓸데없는 문제를 풀 필요가 없는 학교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런 학교들에 대비해서 모의평가, 그 다음에 별개로 마지막 주차에 학교별 부교재 변형 연습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자료까지 제공을 해서 이 한 덩어리가 이제 내신 대비의 한 시스템이에요. 이렇게 중간고사를 대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같은 루틴으로 기말고사를 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률과 통계 기하, 이것도 저희 반에서 대비를 해주나 사실은 수학2에 조금 더 포인트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개념 설명이나 이런 걸 할 여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2학기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확률과 통계 지점에서 통계 파트를 미리 좀 공부를 해오고 개념 학습을 해오면 이제 아이들에게 주간지를 계속 배부해주면서 확통이나 기하의 문제들도 다양하게 소개를 해주고 숙제로 내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모의평까지도 타임어택 훈련도 쭉 진행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리닉도 쭉 진행이 되는데 클리닉은 이제 수업 후에 10시부터 12시. 그 다음에 이제 여름방학에는 제가 좀 클리닉을 여러 갈래로 열어두는데 아이들 필요에 따라서 혹은 그리고 요구의 사항에 따라서 학생들을 소환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요일이나 여름방학에는 이런 식으로 학생들 모자란 부분을 채워나갈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30분 동안 훈련과 작업을 포함해서 충분히 수학2 학습을 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실전적인 개념이 무엇인지 조금 간략하게 교재에 있는 예시들을 좀 소개해 드릴 거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교과서에 존재하지는 않는 개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쪽에 보면 이제 정적분에 관련된 개념이고 제가 문제를 풀 때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개념 도구들입니다. 그래서 정적분에서 평행이동이 어떻게 관련이 될 수 있는지 Y축 평행이동, X축 평행이동 이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실전적으로 이런 개념들이 이런 문제로 나올 수 있고 이런 문제 이렇게 접근하면 쉽게 풀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수업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계속 정적분 얘기인데 굉장히 실전적인 내용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가시적으로 아이들에게 필기를 따로 시켜주지는 않고요. 필기도 많이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개념들을 쭉 소개해주면 별도로 복습하면서 아이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거고, 이렇게 실전적인 개념이 사용될 수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 여기는 이제 미분계수 단원인데요. 학생들이 정말 항상 헷갈려하는 그런 단원. 거기에서 이제 많이 사용되는 함수들의 그래프의 모양이 되게 곡선처럼 이루어져 있을 때, 접어 올렸을 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등등등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상세하게 개념을 소개한 다음에 아이들에게 문제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실전적인 개념이 이렇게 됐다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문제들의 출제 요소가 나올 수 있으니까 수업 과정에서는 얘를 제가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출제 요소를 잘 해석하고, 이런 문제들이 사실 한 세트의 문제니까 이렇게 접근을 한 게 맞고, 이렇게 접근한다면 이 어려운 기출 문항들이 한 묶음을 학생들이 풀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과제장을 쭉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조금 더 분류를 해가면서 문항들을 학습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름방학에서는 이 수능으로 가기 위한 첫 번째 개념 정리 단원 교재를 쭉 학습을 하고, 브로셔에도 상세하게 있기 때문에 한번 참조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2학기 내신 대비로 들어갔을 때는 기출 문제들이 어떻게 변형이 되는지에 대해서 학생에게 상세히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아이들에게 부교재 변형 연습 교재들도 나눠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사이클 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별도로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학생들에게 제공이 되는데, 개념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그 다음에 과제로 나가는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문제들의 풀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가장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중간 레벨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쉬운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스펙트럼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교재에서 커버할 수 있는 내용들은 요 정도예요. 그리고 교재와 과제로 커버할 수 있는 내용들 사실 요 정도죠. 중간 이상. 그러면 이쪽 부분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이 가장 어려운 문제들,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과정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교재로 그리고 수업으로 학생들 과제로 쭉 제공을 하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커버도 필요해요. 어떤 아이 항상 불안해하거든요. 선생님 교재만 했더니 쉬운 문제를 틀릴까봐 걱정이 됩니다. 걱정하는 친구들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것들은 얘네들을 다 테스트로 돌립니다. 그러니까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보는데요. 단원 학습을 하나를 하면 제가 테스트를 2분화해서 2가지를 줍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가장 쉬운 문제와 가장 어려운 문제를 커버하기 위한 테스트 구성이에요. 이 테스트는 쉬운 문제, 즉각 반응해야 되는 흔한 유형의 문제들입니다. 교재에 실을 필요가 없는 문제들, 아이들이 굳이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 한 20문제를 주고요. 30분 타임 압박을 주고 테스트를 쭉 보게 하고 20문제 꼭 풀게 합니다. 그래서 20문제를 다 풀고 나면 아이들이 약점이 되는 문제들이 쭈루룩 나와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런 문제 반드시 풀어야 되니까 2문제 유사 이제 클리닉지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틀린 문제에 대한 유사 이제 학습을 하면서 이 하방에 있는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에 대한 학습을 조금 더 단단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테스트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테스트고, 아이들 끝나고 꼭 해설을 같이 합니다. 여기는 2계열의 문제들입니다. 과제로 줬으면 절대 못 푸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과제로 맡기기에는 조금 어려운 문제들, 아까 말씀드렸던 22번, 30번에서 하드한 기출들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테스트로 한번 같이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들을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개념들을 어떻게 빠르게 풀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4-5줄가량의 해설을 제공을 해주고요. 실제로 판서 수업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좀 통으로 이렇게 쭉 구성해서 아이들에게 다양한 스펙트럼의 문항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름방학 한 순환을 보내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순환으로 2학기로 접어 들어갔을 때 굉장히 멀리 쓰네요. 이제 요것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학교별 대비 과정이고요. 아이들에게 학교별 테스트지 20세트가 나갑니다. 문항수랑 경향, 그 다음에 난이도 정도를 잘 조정해서 맞춰서 20세트 정도 연습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건 실전 연습이죠. 그러니까 이것까지 하게 되면 문항에 대한 눈이나 경험치 같은 것들이 쫙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즘에 이제 이번 연도에 시도를 해보고 있는 건데 오답을 몰아서 줬더니 아이들이 조금 직전에 좀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전 회차에 틀렸던 오답을 바로 제공을 다음 시간에 해줍니다. 그래서 아이들 보통 4, 5시쯤에 소환을 해요. 그때 와서 6시까지 수업 시작 전까지 지난 시간에 오답을 쭉 풀게 합니다. 그래서 그 오답 문제를 먼저 직전에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로 들어가면 조금 더 한 문제를 여러 번 볼 수 있는, 틀렸던 문제 여러 번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는 이제 학교별 부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들인데 여기 붙어 있는 이거는 이제 원본 기출이고요. 아이들 학교 부교재에 있는 문제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제가 세 문제를 붙여주는데 그냥 성의 없이 붙여주는 게 아니라 구성이나 구조가 어느 정도 바뀐 상태로 3가지 변주를 주는 3가지 유사문항까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학습을 시켜서 시험장에 보내요. 완벽하게 다 된 학생들은요 성적이 잘 나오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이 3가지까지 문제를 잘 풀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출이 이제 전부가 된 시대예요. 수능도 기출 문제로 다 커버할 수 있고요. 기출에 대한 학습, 그리고 이 기출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변주를 계속 아이들이 다양하게 학습을 하고 1학기 중간고사 끝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학기 중간고사요. 그다음에 2학기 기말고사도 마찬가지로 한 바퀴를 돌면 가장 중요한 수학2에서 아이들이 새로운 동기화에서 새로운 계기로 시작을 했을 때 제가 깔끔하게 수능 레벨을 올려줄 수 있는 커리큘럼을 마련해 놨으니 어렵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새롭게 오픈을 하게 되면 학생들 항상 2갈래로 나뉘는데 잘 버텨서 따라가는 학생이 있고요. 그리고 중도 포기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너무 어렵고 너무 과정이 시키는 게 많고. 근데 이거는 학생들 마음에 달린 것 같아요. 마음이 좀 굳게 먹어진 학생들은 꿋꿋이 따라오고요. 성적 받아오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쭉 올라갔던 학생들의 케이스들은 다 그런 케이스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러프하게 7월부터 쭉 과정이 구성된다 보고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피드백과 관련된 얘기니까 하고, 중요한 건 저는 이제 학생들에 대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내년도에 이제 수능 봐야 되는 시기고 수능에서 수학2가 가진 비중이 매우 크고요. 이 수2가 무너지면 내년에 현역 정시나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최저까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갈 수 있는 학생들이더라도 수학2를 잘 잡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수학2가 현재 끝판까지 잘 될 수 있다면, 그래서 올해 공통과목 수능 수학을 잘 풀 수만 있다면 이제 내년도에는 선택 과목만 잘 해결하게 되면 이제 이 학생들은 가장 위험한 게 입시가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역에서 승부를 한번 봐줘야 돼요. 그게 이제 필수 코스가 수학2를 끝자락까지 공부하는 것, 그리고 그 사이클을 제가 잘 만들어줄 수 있게 조금 아이들에게 타이트하지만 시스템 만들어 놨다는 거. 그래서 해보고 싶은 학생들은 얼마든지 오십시오. 제가 올해 말에 꼭 수능을 봤을 때 좋은 결과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임난규였습니다. 길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